자, 이 문제도 봅시다. 자, 시험에 잘 나와요. 얘도.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거 이거를 치환형 1이라고 하고요.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 유형이 살짝 다르긴 하죠. 얘를 우리가 치환형 2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알겠죠? 자, 얘도 큰 틀에서는 치환이에요. 큰 틀에서는. 근데 자, 문제 형태를 봐봐. 이건 그냥 시험에 나오면 바로 손대고 그냥 푸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문제여야만 해. 얘는. 자, 그럼 문제 조건을 보시면 얘는 일단 첫 번째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라는 조건을 무조건 줍니다. 얘는. 자, 무조건 준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배의 fx-2배의 gx. 자, 얘가 1을 만족한다라고 일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서술형이 없는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식 풀이는 사실 꼭 그쪽으로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구체적인 건 이 단원 끝나면 그 다음 단원이 이제 성질을 제대로 배우는 건데 우리는 이미 수열의 극한에 대한 느낌은 알고 있잖아. 느낌은 알고 있어. 자, 느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간대. 얘가 무한대로 간대. 얘가. 그런데 두 개를 빼서 1이라는 숫자가 나왔대.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리미트 gx 어디로 가? 느낌으로 알잖아. 얘가 계속 커진다니까? 거기에서 뭘 빼서 수렴 1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gx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겠어? 어? 니네 느낌이 없니? 아니 봐봐 A하고 B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얘가 0? 봐봐 얘들아, 니네가 지금 느낌을 잘못 알고 있는데 봐봐. A하고 B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얘가 졸라 빨라. 근데 한 5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A하고 B하고 간격 차이가 10m 밖에 안 된대. 그럼 결론은 얘도 뭐야? 그러니까 얘가 졸라 빨라. 그럼 얘도 뭐한 애야? 졸라 빠른 애지. 이게 느낌이는 거야. 느끼라고. 봐봐. fx가 무한대로 가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뺐는데 1이 됐다니까? 그럼 gx도 뭐겠냐고. 무한대지. 일단은 이렇게 느끼시라고. 즉 문제에는 지금 얘밖에 안 나와 있지만 얘와 얘를 살펴보면 나는 자연스럽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도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를 알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 시험에서는 굳이 내가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단답형으로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그냥 딱 보면 무한대야? 뺐는데 1이네? 그럼 gx도 무한대겠네?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 알겠죠? 얘가 이 문제 풀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자, 정식 풀이야. 일단은 얘는 큰 틀에서 치환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은 치환을 이용한 풀이야. 얘가 치환 2예요. 치환 2. 자, 그러면 봐봐. fx하고 gx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분리해서 해석할 수 있냐? 분리할 수 있어, 없어?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랬지. 그쵸? 지금 fx가 수렴에 발산해. 발산하잖아. 발산하는 애를 내가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된다고 저번 시간에 했지. 그죠? 결과가 수렴이라고 이거를 각각을 분배한 게 수렴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를 분리를 못해. 이 문제랑 똑같은 거야. 이거 이렇게 분리 못해서 얘를 하나로 치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치환형 1인 거고 얘가 치환형 2인 거야. 생긴 게 달라서. 오케이?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치환이니까 얘는 뭐 하자는 거야? 3의 fx-2배의 gx를 hx라고 치환을 하자고. 하나의 문자로.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뭘 하려는 거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가 1이라고 알고 있는 게 되니까. 그쵸? 자, 그런데 이거를 완벽하게 내가 hx로 모든 애들을 통일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fx나 gx 둘 중에 하나는 없앨 수 있잖아. 그럼 이제 누구를 없앨 거냐야.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게 fx잖아. 이건 내가 느낌으로 알고 있는 거고 사실이긴 하지만 fx가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없애야 되는 건 gx야. 그러면 gx를 없애려면 이 식을 뭘로 정리해야 돼? gx는 이라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식에서 gx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얘를 gx로 정리를 하면 gx는 그럼 이거 넘어가서 2 넘기면 2분의 3의 fx 마이너스 2분의 1의 hx 이렇게 바뀌죠. 됐어요? 됐어요? 민서야 왜? 2gx 넘긴 거야. hx 가져오고 그래서 2로 나눈 거야. 그래서 그냥 gx는 정리한 거야. 알겠죠? 그래, 모르면 표정으로 말을 해. 오늘 수화가 없으니까 오늘은 네가 타겟이긴 한데. 자, 이제 집어넣어 봅시다. 자, 얘는 마이너스 8의 fx에 그 다음에 gx 자리에다 이제 6배 곱해서 집어넣을 거야. 자, 6 곱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9의 fx 마이너스 3의 h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는 fx 그 다음에 4배의 gx니까 여기다 4를 곱할 거야. 그럼 6의 fx 마이너스 4 곱했죠. 2배의 hx 이렇게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식종 정리 좀 합시다. 무한대. 그럼 얘는 뭐야? fx 마이너스 야, hx가 뭐라 그랬어?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는 7의 f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이식 해석해봐. 이식 뭐야? 이식 해석해봐. 해석하라는 건 그냥 넣으라는 거야. x자리에 x자리에 그냥 무한대 넣어봐. 그럼 이거 뭐야?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무한대로 간다며. 그럼 이식은 지금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불능식 우리 해결 방법이 뭐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저번 시간에 했잖아.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잖아. 근데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야? 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지? 하필? 그래야 더 이상 무한대가 안 나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눴으니까 일단 얘는 무한대가 아닐 거 아니야. 분모는 적어도 무한대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적어도. 그렇잖아. 분자는 0이 나오든 무한대가 나오든 상관없어. 불능식이 아니니까. 분모가 무한대 나오는 게 거시기한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무한대를 만드는 애가 누구냐고. fx잖아. 그럼 나는 이 식을 뭐 하면 돼? 분모 분자를 fx로 나눠버리면 된다고. 즉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를 fx로 나눠. 그러면 얘는 1-fx분의 3이고 얘는 7-fx분의 2잖아. 그죠? 자, 이제 해석해봐. 넣으면 뭐 나와? 무한대분의 3이잖아. 0 나오죠. 무한대분의 2죠. 0 나오죠. 남는 게 뭐야? 7.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게 니네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정식풀이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나왔을 때의 실전풀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거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까지는 공통이에요. 여기까지는. 일단 여기까지는 알아내야 돼. 일단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포인트는 얘를 알아내야 돼. 얘를. gx도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를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거랑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거 실전풀이 뭐였어요, 이거? 굳이 이걸 gx로 나서 fx를 뭐 이렇게 안 놨지. 그쵸? 그 다음 풀이가 뭐였죠? 그냥 gx라는 거 생략하고 아예 x분의 fx처럼 생기면 된다며. 그래서 분모 분자를 뭐 하는 거야? 그냥 x로 나눠버리면. 그럼 x분의 fx, x분의 fx니까 아, 니가 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최종 그게 이제 저거를 만족하는 하나 이용해서 빨리 푸는 거. 그게 이제 최종 실전풀이고, 얘는 이제 거기까진 못 가지만 그 다음 단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얘가 1이라며, 얘가.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무조건 이게 있어야지. 얘가 있어야지, 무조건. hx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은 치환해서 변형해서 넣었지만 그냥 때려 박자고, hx를. 그냥 hx 쓰지도 말고 그냥 3배의 fx 마이너스 2배의 gx. 일단 식을 이렇게 써. 이렇게 쓰고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원상복구 하는 거야. 이제 저 식이 나오게 원상복구 하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fx나 gx 둘 중에 하나 기준을 잡으면 돼. 자, 이걸 잡을 때 잘 봐. 원래 분모가 마이너스 8fx지. 였다가 뭘 곱해야 마이너스 8이 나와? 마이너스 3분의 8을 곱해야 되잖아. 봐, 지금 내가 말하면서도 더럽지. 그쵸? gx가 6gx잖아. 뭘 곱하면 6gx 나와? 마이너스 3 곱하면 되잖아. 깔끔하지? 그지? 그러니까 누굴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야? gx, 얘를 기준으로 숫자를 맞추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깔끔하면 얘로 맞추면 돼. 얘가 깔끔하면 얘로 맞추면 돼. 왜? 어차피 우린 둘 다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gx든 fx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gx를 맞춰준다라고 하면 였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되죠. 그럼 gx는 이제 된 거야. 마이너스 9fx잖아. 그죠? 근데 원래는 뭐였어? 마이너스 8fx잖아. 그럼 원상복구 하려면 였다가 fx 하나만 더 곱하면 되지. 그죠? 자, gx가 마이너스 gx야. 근데 위에가 뭐야? 플러스 4잖아. 그러니까 얘는 뭘 곱해야 돼?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지.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6fx야. 근데 뭐야? fx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해? 7fx가 필요하잖아.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수열의 극한이잖아. 어차피 얘네들은 수렴할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에서 7. 그냥 이렇게 끝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여기로 바로 가는 거야, 그냥. 여기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 단계를 다 생략하고 다이렉트로 그냥 일로 가는 거야. 이게 실전풀이야. 알겠죠? 이해돼요? 안 되면 어쩔 거야. 그래서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 우리 이거 스티커 이미 붙어 있어요. 문제 저번 시간에 줘서. 알겠죠? 그래서 정식풀이와 실전풀이 연습장에 연습해보시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걷다가 이제 옮겨 적으세요. 알겠죠? 내가 언제든지 봐도 이거 고3 때까지 나와.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봤을 때도 아,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였지? 라고 이해를 할 정도까지 써 놓으세요. 알겠죠? 뭐해 사진기사. 찍으셔야죠.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아까 달리기 설명할 때 너 없었나? 아이씨, 빨리 와, 이씨. 봐봐. fx가 졸라 빨라. 거기서 뭘 빼가지고 1이 나온 거야. 그럼 뒤에 애도. 그러니까 얘가 되게 큰 수잖아. 거기에서 뭘 빼서 1을 만든 거야. 그럼 뒤에 숫자도 당연히 엄청 큰 수겠지.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인 거예요. 이 단원이 끝나면 이제 성질, 이제 이거 성질을 할 거야. 거기서 제대로 다시 배우긴 할 건데, 일단 그 전까지는 일단 느낌을 살려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으면 실시.
실전풀이로 하세요. 실전풀이로. 실전풀이로 풀어보세요. 한 문제만 더 할까요? 뒤에 문제 또 있지? 알았어요. 이거 한 문제만 더 할게요. 한 문제만. 자, 치환형 이렇게 2가 나왔어요. 2가 나왔으면 일단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 그리고 가끔가다 문제가 얘가 무한대가 아니라 뭐 1, 1, 1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거든? 달라? 같은 거야? 같은 거야? 함수의 극한이든 수열의 극한이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fx-3gx가 2라는 걸 알아. 그러면 일단 이렇게 쓰시고, 자, 이제 골라봅시다. fx를 맞출까? fx 맞추려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되고, 얘 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되고. 둘 다 편하네? 뭐 다 편하네. 이거 아무거나 해도 되겠네. 그죠?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얘가 무한대잖아? 되게 큰 수야? 되게 큰 수에서 뭘 빼서 2를 만들었어? 그럼 gx도 되게 큰 수지? 그럼 gx도 무한대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정리해도 돼. 대신 여기선 얘를 맞추고 여기선 뭐 얘를 맞추고 이 집만 안 하시면 돼요. 하나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gx 맞춰볼게요. gx. 아, 이번에 fx 해볼게요. fx 맞춰볼게요. fx. fx 맞추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 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 fx 생겼어? 여기 뭐 생겼어? 9gx 생겼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g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fx 맞춰보세요. 뭐야? 1이네 그냥? 1이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3gx야. 근데 플러스 3gx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6gx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된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다고. 얘는 상수고 숫자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된다고요. 밥이죠? 밥이죠? 네. 실시. 그러니까 이게 봐봐. 너는 아직 나랑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봐봐. 이 문제를 딱 보잖아. 그러니까 재료 수업이라는 게 뭐냐면 저 문제를 딱 봤잖아? 그러면 처음에 맨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 무의식 중에 수열의 극한. 이게 1차야. 그러니까 왜? 얘가 보이니까. 그죠? 그럼 수열의 극한에서 지금 뭐야? 불능식이야. 수열의 극한의 불능식이죠. 근데 수열의 극한의 불능식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두 가지야. 이거랑 이거야. 그래서 보니까 지금 누구야? 누구 불능식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해법이 뭐야? 이건 대부분 무리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무리식을 뭐 하는 거야? 유리화를 해서 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꼴로 만드는 거야. 그럼 이 불능식이 나왔어. 그럼 이 불능식의 해법은 뭐야? 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 지금 봐봐. 수열의 극한 불능식 이거에 대한 해법을 배웠잖아. 이게 재료 수업이야.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 그럼 문제를 딱 보면 0.1초 안에 그냥 이게 후룩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설계가 됐으니까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이게 재료 수업이야, 내가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각의 재료들을 하나씩 배워 나가는 거고, 이거를 그래서 정리를 하라는 거고, 정리를 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재료는 머릿속에 꽉 차 있고, 이제 그거를 문제 풀면서 이제 뱉어내면서 실력이 느는 뭐 이런 거식이에요. 이런 거식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일단 가우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풀었을 때 일단 답이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이 문제는 답이 그거야. 가우스가 없는 거와 답이 똑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거에 대해서. 봐봐. 자, 가우스의 2.5야. 가우스의 2.5는 뭐야? 2잖아. 그쵸? 얘는 2야. 자, 가우스의 뭐 마이너스 2.3이야. 자, 가우스의 마이너스 2.3이면 뭐야?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봐봐. 가우스의 x는 뭐야? 뿔마가 왜 나와? 여기 절대값도 아닌데. 아니 지금 흐름을 느꼈잖아. 가우스 2.5는 2래매. 가우스 마이너스 2.3은 마이너스 3이래매. 그럼 가우스 x는 뭐냐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야. 이거에 대한 내용. 그럼 다시 봐봐. 얘를 2라고 대답을 했잖아. 그 내가 머릿속으로 2라고 대답한 거를 식으로 굳이 끄집어내보자고. 식으로. 나는 뭘 한 거냐면 2.5라는 수에서 0.5를 뺀 거야. 얘는 마이너스 2.3이라는 수에서 마이너스 0.7을 뺀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대답해야지. 가우스 x는 x라는 수에서 뭔가를 뺄 거야. 근데 이 뭔가는 뭐야? 이 뭔가가 얘네들이거든? 얘네들? 이 뭔가의 특징을 봐봐. 이 뭔가의 특징이 뭐야? 0부터 1까지의 소수야. 그죠? 우리 상용 로그 했던 것처럼. 상용 로그. 벌써 까먹었냐? 로그 A는 m 플러스 알파잖아. 알파 범위가 뭐야? 소수 부분. 0부터 1까지였잖아. 마찬가지야. 알파 값의 범위는 0을 포함해서 1 전까지야. 이렇게 뽑으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가우스에 뭐가 있어? 안에 뭐가 네모가 있어. 네모라는 거는 뭐야? 안에 뭐가 있든 상관없는 걸 표현하는 거야. 뭐가 있든 상관없어. 얘는 네모에서 알파만 빼주면 돼. 아니 어차피 0부터 1 전까지의 소수만 빼면 네모가 나올 거 아니야. 가우스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즉 가우스의 x제곱 플러스 x라는 애는 뭐라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라고. 오케이. 그런데 아니 알파를 몰라도 됩니까? 이게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짬밥이라는 게 생겨. 수열의 극한은 뭐만 중요하다고? 대가리만 중요하다고. 함수의 극한은 뭐가 중요한 거야? 나머지 대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수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게 머릿속으로 박히면 아니 어차피 이 식에서 지금 수열의 극한에서 이 식에서 주인공이 누구야? 얘하고 얘가 주인공이잖아. 야 얘도 주인공이 아니야. 얘도 사라지는데.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얘보다 차수가 낮은 알파가 뭐 영향이 있겠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지. 그쵸?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면 그냥 외우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또 뭐 그렇게 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진짜 가끔가다 한 번씩 툭 튀어나오면 애들이 다 틀려오는 문제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불안하니까 뭐 이건 니네가 판단하세요. 문제를 써 놓으시든지 아니면 에이 이 정도는 뭐 안 까먹겠네 싶으면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 문제는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불능식 수열의 극한의 불능식이니까 우리는 분자 유리화를 통해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서 분모의 최고창 x를 이용해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거라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재료죠. 재료예요. 자, 이것도 제가
저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재료 파트에 넣어 놓으셔도 되고 그냥 문제 파트에 넣어 놓으셔도 돼요. 이미 붙어 있지 않아요? 그죠? 알아서 하세요. 재료 파트에 넣든지 저기에 넣든지. 재료 파트에 넣을까? 용어를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한 번 배우면 잘 안 까먹는 거긴 해가지고 굳이 이걸 재료까지 거창하게 넣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할게요. 아무튼 자, 얘는 봐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함수의 극한이잖아, 우리가. 아니야, 이건 함수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극한 문제야. 문제가 극한이야. 문제가 극한 문제인데 극한 문제에 부등식이 있네? 그러면 극한의 부등식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 재료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게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샌드위치 법칙이에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모든 문제집에 대한 모든 고등학생한테는 공통된 법칙이에요. 샌드위치 법칙이면 그냥 알아요. 처먹을 생각 하지 말고 시방새야 돼. 그럴까 봐.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샌드위치일까? 그 먹는 샌드위치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왜 샌드위치 법칙일까?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 상상하면서 그렇게 쳐먹어봐. 위아래 뭘로 덮여 있어? 빵으로. 가운데는? 야채. 아유, 야채 좋아하나 봐. 뭔가로 이렇게 짜부된 느낌이지. 빵과 빵 사이에 이렇게 짜부된 느낌이잖아. 샌드위치 당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 느낌이에요, 부등식은. 그래서 극한에서 부등식 나오는 문제는 얘밖에 없어. 알겠죠? 그럼 이제 딱 보정, 샌드위치.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의미를 좀 봅시다. 봐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자, 요거는 우리는 1학년 때부터 했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내가 수투부터, 수능부터 본격적이라고 그랬는데 기억나? 기억이 나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은 조금 그런데 연속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함수 fx 항함수 fx 내가 지금 뭐 쓰는지 알아야 돼. 최고창이 1인 뭐 3차 함수. 자, 문제에서 이거를 보시면서 뭔가 엄청난 재료를 떠올리셔야 돼. 너 이거 나한테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죠. 또 수원할 때 왔지. 그러네. 은선 알아. 1학년 때부터 나한테 배웠으니까. 씨부러 모른대. 유리민 알죠. 유리민 알아야지. 그치. 뭔가 느낌 있지. 본 거 같지. 중요해져요. 이 수투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고 이제 이게 딱 끝나고 이제 이과들은 이제 미적분 넘어가면 이거 이제 리셋이에요. 미적분은 다 함수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선 아니고 수투 이하. 수투 이하로는 이거 엄청난 재료들이에요. 그럼 이게 왜 나한테 엄청난 걸 알려주는 거거든? 거의 2급이에요, 2급. 이거랑 거의 같은 급이에요. 이건 알잖아. 이거 나오면 뭐야? 태가? 이거 나오면 뭐야? 시방새 안 나와? 이거 나오면 뭐야? 이거 우리 은서도 하는 건데, 은서야, 문제에 얘가 나왔어. 엄청 중요한 재료잖아. 뭐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민서야. 알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재료가 안 나오면 안 돼.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내가 좋은 예 보여줄게. 유림아, 이거 나오면 뭐야? 그러니까 저렇게 나와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딱 보면 그냥 튀어나와야 돼, 그냥. 재료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아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건 부정방정식이잖아. 자연수나 정수, 정수나 자연수란 단어 나오면 아예 문제의 흐름이 바뀌는 건데, 부정방정식인데. 중요한 거예요. 이거만큼 중요한 게 수투에서 이거라고. 알겠죠? 기억 잘하세요. 기억 잘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노트 정리 해놓으세요. 주재료에다 해놓든지 뭐 어디다 해놓든지 하여튼 해놓으세요. 자, 함수 fx로 나왔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f3의 값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봐봐. 함수 fx라고 나와 있잖아. 이거는 거의 90% 이상 식이야. 무슨 얘기냐면 fx가 궁금한 문제가 아니야. fx를 구하지 말라는 거야. 봐봐. 야, f3의 값을 구하려면 fx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fx가 궁금한 문제가 아니라고. 오케이? 오케이? 다항함수 fx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다항함수 fx라고 나와 있으면 거의 70% 이상 봅니다. 70% 이상 뭐인 거야? fx가 궁금한 거야. 얘는 f3이 궁금한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보기에 답을 내기 위한 3이고 그냥 fx가 궁금했던 거야. 이 문제는. 자, 최고창이 1인 3차 함수야. 엄청 구체적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얘는 99.9% fx가 궁금한 거야. 얘가 궁금한 문제야. 얘가. 오케이? 오케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이 문제가 fx를 원하냐 아니면 그냥 f3의 값만 원하냐에 따라 내가 시작하는 단계가 달라져.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꼭.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이런 거를 보면 이렇게 뭔가를 느껴야 돼. 뭔가를. 그리고 문제들을 보세요. 여기 뭐 함수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두 함수 fx, gx. 야, 내가 이거 구하는데 fx, gx를 구했어? 안 했잖아. 그냥 나 뭘로 했어? 그냥 식으로 계산했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정말 의도를 한 거겠지. 근데 대한민국에 이 앞자를 신경 쓰는 사람은 난 지금까지 나밖에 못 봤다니까. 그러니까 내 제자들밖에 못 봤다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야, 이 정도의 힌트를 주는 문제는 이건 출제자한테 감사하셔야 돼. 함수라고 나와 있잖아. fx, gx가 궁금한 게 아니라고. 함수잖아. 아니야. 궁금한 게 아니야. 이건 아예 fx에 대한 언급도 없잖아. 그죠? fx가 궁금한 문제가 아니야. 함수 fx 궁금한 거 아니야. 다항함수잖아. 얘는 왜 다항함수라고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다항함수지만 fx가 궁금한 건 아니었지. 그냥 우리 식으로 풀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게 어떻게 주냐에 따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다항함수 fx지만 우리가 fx가 궁금했어? f1이 궁금했어? f1이 궁금한 문제잖아. 이거 그냥 이거 약분해서 1 넣으니까 나오잖아. 그쵸? 이런 거라고. 이런 차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설계할 때 함수 fx야. 나한테 fx를 구하라는 거야? 아니야. 나한테 fx가 궁금한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이 주어진 식 가지고 얘만 구하라는 거야. 얘만. 알겠죠? 요거는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 샌드위치 설명하다가 갑자기 빠졌네. 뭐 아무튼 부등식은 이렇게 푼다야. 그러니까 샌드위치 법칙은 이런 식으로 풀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나는 fx를 알 수 없다야.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야. 알겠죠? 전제 조건이야. 나는 fx를 몰라요. 이게 전제 조건이고, 모르는데 얘를 구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4 fx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자, 이거를 fx를 직접 구할 수는 없지만 얘는 만들어 볼 수 있잖아. 얘는. 그죠? 그래서 양변을 x-2로 나눌 거야. 이렇게 나눌 거야. 됐죠? 자,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리미트 x를 2로 보낼 거야.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2로 리미트 x가 2로 리미트 x가 2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이거 혹시 바로 돼요? 무슨 꼴? 무슨 꼴? 0분의 0꼴이지? 그쵸? 함수의 극한이죠? 함수의 극한의 불등식은 뭐 한다고? 인수분해를 통한 공통인수 삭제가 목적이라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2만 남을 거 아니야. 2 대입하면 뭐 돼? 4 되겠죠. 그죠? 2 넣으면 0이죠? 2 넣어봐. 0이야. 보나마나. 그럼 이것도 0분의 0꼴이야. 그러면 인수분해를 뭐 무조건 2라는 인수는 있어야 되니까 이거였겠지.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x-2에 3x-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랑 얘랑 날라가서 2 대입하면 뭐가 돼? 4.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양옆에 껴있는 애인데 양쪽 애가 모두 4로 간다고. 그럼 나는 선택권이 없지. 나도 4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샌드위치 법칙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정식 풀이가 이거야. 정식 풀이가. 식을 만들어서 하자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이거는 오늘 몇 문제만 풀어봐도 금방 익숙해지는 내용이라 그냥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니네가 시험에 갔어. 그러니까 우리의 수투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 시간만 확보되면 고등학교 인생에서 가장 높은 수학 점수를 받을 수 있다니까? 기말고사는 안 돼요. 중간고사는 된다고. 중간고사는. 우리의 적은 오직 시간이야. 시간만 줄이면 돼. 알겠죠? 그러면 제대로만 공부하면 진짜 중간고사 파트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추론이 나오기 전이거든. 기말고사는 다 추론이야. 근데 수원 그 추론보단 나아. 어쨌든 그래서 자 이제 느껴봐. 풀이를 한번 느꼈잖아. 아 샌드위치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느꼈잖아. fx는 구할 수 없지만 아 양쪽이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온다는 확정이야. 샌드위치 법칙에서. 얘가 만약에 4야. 얘가 만약에 6이야. 그럼 답이 뭐야? 몰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4부터 6까지 무한실수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물어볼 수가 없다고. 샌드위치 법칙은 무조건 양쪽이 같은 값이 나와야 돼. 그럼 우린 이걸 뭐 할 수 있어? 역이용할 수 있잖아. 아, 양쪽이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온다며. 그지? 였다가 x-2를 하고 극한을 취하든 뭘 하든 똑같다며.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치환형 원의 실전풀이가 뭐였어? 치환형 원의 실전풀이가. 만약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에 fx가 뭔 소리야? 얘가 3이래. 근데 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뭘 구하래. 이게 치환형 원이잖아. 이거의 실전풀이가 뭐라 그랬어? 우리는 역이용한다고 그랬잖아. 뭘 역이용한다고 그랬어? 이거를 3으로 만드는 fx가 하나겠냐고. 무수히 많을 거라고. 그 무수히 많은 fx가 여기 들어와서 하나의 정답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그걸 역이용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fx 중에 하나를 잡겠다고. 뭐를?
가장 간단한 거 이거 적으면 되잖아. 그럼 3 나오잖아. 그러면 나는 fx를 이거라고 생각할게. 그래서 여기다가 넣었잖아. 이게 치환형 원의 실전풀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니 어차피 양쪽 똑같은 값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x가 뭐 이렇게 한다며. 그러면 양쪽의 fx 중에 누가 fx를 놔도 상관없다고. 둘 중에 누가 편해? 당연히 얘가 편하지. 그러니까 샌드위치 법칙이 이렇게 나왔어. 나오면 우리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 fx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에 fx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뭐 하겠다고? 아니 어차피 샌드위치라며 ac 그냥 둘 중에 하나를 fx라고 놔. 이렇게 놔도 된다는 얘기야. 그죠? 왜냐하면 이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fx 중에 였다 넣어도 답이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애들 중에 하필 얘를 고르면 되잖아. 제일 간단하니까. 얘를 fx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에 x제곱 마이너스 4로 놓고 그냥 풀겠다고. 그렇게 해서 얘를 그냥 4 이렇게 풀겠다라는 게 실전풀이야. 알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실전풀이도 적으셔야 돼. 알겠죠? 이 문제의 해법에. 알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한 것도 코멘트로 써놓으세요. 왜 내가 fx를 얘로 놨는지. 뭐라고? 무수히 많은 fx 중에 이거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fx 중에 어떤 걸 넣어도 답이 일정함으로야. 알겠죠? 이건 내 표현이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해할 수 있는 코멘트를 써놓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야매로 안 되는 문제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거든. 3년 전부터 고3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 풀이도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내신에서 뭐 거기까지 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럴 거였으면 내가 이것만 설명했겠죠. 알고 계셔야 돼요. 전체 풀이도. 자, 그 다음에 자, 얘도요.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보여야 돼? 극한과 부등식이 보이니까 샌드위치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겠죠? 자, 이번에 fx를 구하래. 자, 그러면 얘는 양변을 뭐 해야 돼? 일단 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구하라는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x제곱 플러스 2의 fx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 x제곱 플러스 2로 양변을 나눠서 fx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5. 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취할 거야. 이렇게 양변에 리미트를 취할 거야. 자,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이거는 뒤에 가서 성질에서 하긴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순서가 저 뒤에 거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막 뒤죽박죽 돼 있긴 해요. 그러니까 수학자가 저기 미분적분 함수의 극한 만들 때 이렇게 니네 교육과정을 생각해서 발전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삼각함수랑 비슷해요. 삼각함수도 저기 그래프 걸 알면 족밥인데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려니까 아씨 왜 이렇게 어려워 막 이랬잖아. 다 배우고 났더니 뭐야 족밥이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수투는 하나로 연결된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뒤에 와서 성질 가면 다시 해드리긴 할 거예요. 지금 잠깐만 보세요 그냥. 봐봐. AN이 n분의 3이야. 그리고 BN이 n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가 AN이고
AN이라는 수열이고 얘가 BN이라는 수열이야. 그럼 봐봐. 수열이잖아. 1부터 넣어. 1부터. 1, 2, 3, 4, 5, 6 이렇게 넣어봐. 그러면 분명히 누가 더 크죠? AN과 BN은? AN이 더 크죠. 항상 크지. 항상.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봐.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이거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그쵸? 분명히 AN이 BN보다 크잖아. 모든 항에 대해서 크잖아. 근데 얘를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는 이 0이라는 거를 딱 0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원래는 뭐야? 0에 수렴한 다잖아. 그죠? 0은 아니야. 따지고 보면 0은 아니지. 이게 어떻게 0이 돼? 조금이라도 있겠지. 그잖아. 그러니까 0에 너무 가까우니까 0에 수렴한 다잖아, 원래는.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두 개는 거의 같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등호가 생기는 거야. 리미트를 취하면. 그러니까 앞에 문제에서는 지가 알아서 등호가 있어서 상관이 없었는데 등호가 없죠? 등호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니네는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거에서 점수가 깎일 일이 없잖아.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알아두세요. 제가 성질 수업 나가기 전까지는 요렇구나.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됐죠? 자, 얘가 뭐야? 3이잖아. 그쵸? 얘가 뭐야? 당연히 3이어야죠. 만약에 다른 값이 나왔어. 그럼 뭐야? 그럼 뭐야?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앞뒤가 다른 값이 나왔어. 그럼 뭐야? 뭐야? 니들이 틀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검산의 용도로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실전에선 검사할 시간보다 빨리 푸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식이 좀 복잡해지잖아. 그럼 가끔가다 애들이 양쪽 값이 달라. 의심하지 말라고. 날 의심하지 마. 니네를 의심해. 샌드위치 법칙은 양쪽이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샌드위치 법칙인 거야. 다른 값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 계산이 틀린 거야. 다시 검사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너 왜 눈가리를 그렇게 떠? 기분 나쁘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전 풀이는 뭐 한다고요? 둘 중에 뭐가 마음에 들어요? 뭐 그냥 앞에 거 하세요. 그냥 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fx가 뭐가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1이다. 그냥 이렇게 놓고 풀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뭘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실시.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것도요. 자, 얘를 만드는 거니까 일단 양변 제곱. 3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fx의 제곱. 그 다음에 3x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로.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의 리미트 하면 등호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수열의 극한은 머릿속에 인지하세요. 수열의 극한은 대가리만, 즉 전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뒤에 가면 이제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들, 복잡한 식들도 있어. 그거를 다 전개해야 되냐? 아니죠. 그러니까 대가리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계산하시면 돼요. 대가리만. 그래서 대가리 계산하면 9x제곱이니까 9. 얘도 9x제곱이니까 9. 아, 그래서 너는 9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제 실전풀이 할 때는 뭐 너는 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였다가 3x 플러스 4 이렇게 되시면 돼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짬밥 생기시면 4도 안 끌고 다녀요. 그냥 이 대가리만 끌고 다녀요. 대가리만. 왜? 수열의 극한은 대가리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 풀면서 우리가 지금은 내가 뭘 풀라고 문제를 주기가
살짝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프린트 나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재료 정리랑 내 책에 있는 문제들만 일단 완벽하게 익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정계수 결정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재료명은 아니고요. 단원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미지수들이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식이 나와 있고 함수값을 구했다면 이제 함수값이 나와 있고 여기에 빈칸을 채워봐. 그래서 미정계수 결정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자, 몇 가지 내가 원칙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일단은 자, 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한 줄짜리인데 우리 한 줄짜리 그냥 써놓는 거 있지 않아요? 제로 노트에. 그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써놓으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려고 했었는데 몰라?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라고 하기엔 양이 너무 적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있어. 니네 재료 노트 보면 뭐라고 써요? 한 줄짜리 재료가 뭐가 있어 지금까지? 뭐뭐의 뭐뭐는 뭐뭐다. 뭐야? 자, 빈칸을 채워봐. 뭐뭐의 뭐뭐는 뭐뭐다. 뭐야? 빈칸 채워봐. 뭐야? 이걸 대답을 못한다고? 왼서야. 뭐뭐의 뭐뭐는 뭐뭐다. 한 줄짜리 써놓으라 그랬잖아. 뭐야? 안 써놨어요 근데? 재료노트에? 왜 안 써놨지? 누나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아, 진짜 죽을래요? 누나 써놨어요? 뭐야? 뭐뭐의 뭐뭐는 뭐뭐다. 아이씨, 이걸 대답하네. 무서워지려고 그러네. 한 줄짜리 그렇게 써놔가지고 그렇게 모아놓으라고. 이렇게 한 줄짜리는 따로. 근데 뭐예요 답이? 좀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써준 게 뭐였냐면 합성함수의 극한은 치환이다 이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가 나왔는데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 보면 딱 그 문구가 떠올라야 된다고. 합성함수의 극한은 치환이다. 알겠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한 줄 써놓고 뒤에다 옆에다 뭐 예시문항 하나 넣어놓든지.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건 니네를 위한 노트니까 니네가 알아볼 수 있으면 그냥 한 줄만 써놓고 나중에 뭐 난 모를 것 같은데 그럼 문제 하나 예시로 갖다 넣어놓고 알아서 정리하세요. 자, 이것도 이제 나오셔야 돼요. 함수의 극한은 식 2개를 알려준다야. 이것도 원칙이에요, 원칙. 이 원칙을 어기잖아? 그러다 보면 뭐 하나짜리는 상관이 없는데 조건에서 함수의 극한값이 나온 식이 2개가 나와. 근데 나는 식이 3개밖에 없어.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이 원칙이 없으면 이상함을 못 느껴요.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들어갔었어야지. 극한값이 주어진 함수값이야. 걔가 나와 있으면 아, 나는 저기서 미지수 식 2개 뽑아낼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 2가지의 식이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0분의 0꼴 이거를 뽑아내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 형태라는 거 가지고 식이 하나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극한값. 극한값을 구하는 게 뭐였어요?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값 나오는 거잖아. 그 과정을 통해서 식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2가지 식이 나와. 2가지가. 한마디로 이 문제 봐봐. 미지수 몇 개야? 2개잖아. 그럼 미지수 2개니까 식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여야 되잖아. 얘가 나한테 2개를 준다고. 오케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해봅시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ax 플러스 b가 x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식은 1 넣으면 0이잖아. 근데 얘가 4분의 1에 수렴했다고 그랬거든. 자, 여기가
0 이외의 숫자가 들어오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0 이외의 숫자가 들어오면 이거의 값은 그냥 뭐가 돼? 0 되잖아. 아니 근데 4분의 1이래잖아. 그러면 여기에 0 이외의 숫자가 들어오면 안 되지. 얘는 무조건 무슨 꼴이어야 돼? 무조건 0분의 0 꼴이 나와야 뭔가를 통해서 4분의 1이 나올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지. 0 이외의 숫자 들어오면 그냥 0이었겠지. 그죠? 즉 얘가 1을 근으로 가지고 있다고. 즉 1 대입해서 0이라고. 첫 번째 식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라고. 식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극한값 4분의 1이 나왔다라는 거 가지고 식을 하나 더 뽑아내야 돼. 근데 얘는 공통인수가 보이잖아. x-1이라고. 그럼 얘도 x-1이라는 인수를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뭐야? 인수분해잖아. 야 근데 미지수가 두 개니까 인수분해가 곤란하잖아.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상수항 얘를 a로 바꿀 거야. 얘로.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문자가 하나로 통일됐으니까 뭐가 가능해?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해진다고. 자, 그리고 나면 얘는 이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얘랑 날라가고 1 대입하면 a 플러스 2분의 1 얘가 4분의 1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a는 2다. a가 2야? 그럼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understand?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미정계수 결정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그리고 이제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이제 저런 거예요. 저런 거. 루트. 애들 계산을 잘 못해. 근데 이거는 애들이 계산을 못하는 이유는 정해져 있어요. 명확해요. 그 짓을 해서 그래. 그러니까 니네는 미정계수 결정에서 루트가 있는 무리식 문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짓이 뭐냐 하면 일단 자 얘가 2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1 대입하면 0이잖아. 그죠? 근데 얘가 0이 안 나오면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수렴했다며.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위에 1 넣었을 때 0 나와야지. 첫 번째 식이 2a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해서 식 하나 나오잖아. 그쵸? 그럼 미정계수는 쟤든 원칙은 정해져 있어요. 0분의 0꼴이라는 식에서 미지수를 하나로 바꾸자. 이게 정해져 있어요. 무리식이든 아니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극한값 구하는 과정. 이렇게 되는데 그럼 b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a를 집어 넣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은 이제 뭐 할 거야 니네? x-1이라는 인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뭐 할 거야? 유리화 할 거잖아. 그 유리화를 할 때 a를 들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서 틀려 한다고 자꾸. a를 들고 오지 말고 a로 통일했잖아. 그러면 a로 묶어서 루트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고 얘만 유리화라고. a 들고 다니지 말고.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됩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에
루트의 x 플러스 3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위에는 벗겨지니까 a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랑 얘랑 날라가고 1 대입하면 4분의 a 얘가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8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이제 이걸 루트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어. 얘는 a를 가지고 다녀야 돼. 얘는 가지고 다니면서 계산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뭐 어렵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3번. 자, 3번도 이제 바로 해볼게요. 이제 실제로 풀듯이. 자, 2 대입하면 0이죠? 2 넣어서 0 나와야죠. 2 넣으세요. 루트에 2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0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2. 이렇게 되잖아요. 원칙 있죠? 그 다음이 뭐라고? 문자를 한 문자로 통일하라고. 문자를 통일하라고. 당연히 이거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태로 안 되잖아. 양변을 제곱해서 벗겨야죠. 그럼 얘는 2a 플러스 b는 4 이렇게 되고 b를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렇게 하겠죠.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계산.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에 루트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루트에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4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루트 벗겨지고 빼기 4, 4 날라가죠. 그러면 ax 마이너스 2a만 남아.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날라가죠. 그리고 2 대입하면 툭툭 날라가고 루트 4니까 2 그럼 4분의 a 얘가 1이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자, 얘는 보세요. 자, 위에다가 2 넣으면 0이야. 근데 3이야. 그럼 얘도 0이지. 그럼 B값 나왔네. B값 뭐야? 4. 이렇게. 그래서 0분의 0꼴 한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여기 x-2라는 인수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얘도 인수분해하면 x-2 있어. 그럼 그거 날리고 2 대입해서 3이다 해서 A값 구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방금 한 거랑 비슷하죠? 저 위에 거랑 해보시면 됩니다. 이론은 설명했으니까 니네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문제 뽑아 드렸죠. 했을걸? 했을 거예요. 네, 이것도 정리 잘 해오세요. 알겠죠? 중요한 거예요. 수능에 잘 나와요. 이것도 정리해 놓으시고 요 문제 유형이에요. 여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제가 문제 뽑아준 게 몇 번인지 확인 좀 해주실래요? 그것만 해주게. 그건 오늘 준 거고. 32, 36? 35? 아니 39번 뒤로 없어? 아, 여기 안 뽑아줬어? 이 문제? 니네를 너무 믿었나 봐요. 뽑아줄게. 그러면 이거 뭘로 정리해 줄까? 아, 일단 이론부터 설명할게요. 자, 일단 문제 보세요. 문제. 느낌. 뭔 느낌? 일단 뭐가 보여? 수열의 극한이 보이지. 그죠? 수열의 극한이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뭘 할 수 있다.
fx의 최고차항의 차수화 계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봐봐. 이거 f1 구하는 거지. 위에 문제 볼까? 위에 문제? 뭐라고 써있어? 다항식 fx라고 돼 있잖아. 그죠? 다항식 fx면 살짝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과반 이상이야. 과반 이상으로 얘는 f1이 궁금한 게 아니라 fx가 궁금할 거라고. 과반 이상으로. 그게 필요 없으면 문제에서 친절하게 함수 fx라고 했을 거야. 그럼 난 아예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하겠지. fx를 구할 생각도 안 하겠지. 근데 얘가 제일 애매하긴 해요. 과반 이상이긴 한데 아닌 것도 많고 긴 것도 많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린 짬을 먹었으니까 수열의 극하인의 fx의 최고차항의 개수와 차수를 알 수 있네. 뭐야? 민서야 뭐야? fx가 뭘로 시작해? 앞대가리가. 대가리가 뭐야? 대가리가. 맞아. 네 입모양 맞아.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해. 뭐야? 얘기해. 맞아. 2. 몇 차야? 그래. 맞는데 왜 얘기를 안 해? 얘 맨날 틀리는데 얘기하는데. 속상해 죽겠네 아주 그냥. 얘는 2x 제곱으로 시작할 거야. 그죠?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 이거 말고 내가 뭘 알 수 있나? 없지. 수열의 극한은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에서 1 나왔다는 건데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 그럼 뒤에는 뭐야? ax 플러스 b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네. 그죠? 얘를 뭐 하는 거야? 끌고 가. 그러면 얘가 2x제곱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야? 함수의 극하이잖아. 뭐야? 미정계수 결정이네. 우리 앞에서 푼 문제랑 똑같네. 이거잖아. 그냥 미정계수 결정. 그죠? 그래서 미정계수 결정 문제의 대표 문제예요. 학교 시험에 나오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 해야 되겠어? 미지수 2개잖아. 식 2개 필요하잖아. 함수의 극하는 나에게 식을 2가지를 준다고. 그죠? 하나는 2 넣어서 0이잖아.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도 0 나와야지. 그러면 4 플러스 1을 4가 아니라 8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이다라는 식 하나 주고요. 그죠? 그러면 한 문자로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두 번째는 극한값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얘는 뭡니까? 2x 제곱 ax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4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해놓을까?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자 있다고 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 x 마이너스 2가 있다라는 걸 아니까 그냥 1, 2 이렇게 그냥 써놓으면 돼요. 나머지 맞추기만 하면 되죠. 2에다가 얘는 a 플러스 4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에 2x 플러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랑 날라가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뭡니까? a 플러스 8분의 3이 되네요. 얘가 2분의 1이래네요. 그럼 얘가 6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네요.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4네요. 결국 fx는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네요. 결국 f1은 마이너스 4네요. 이런 문제라고.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그래서 이거는 수능까지 계속 나오는 거라 고3들도 가끔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년에 니네를 위해서 정리 잘 해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건 두 문제예요. 요거랑 이거 이제 다 기본 문제거든. 쓰면서만 할게요. 미안해요. 너밖에 없어요. 시킬 애가 너밖에 없다고.
얜 개소리 하니까 개소리 하면 그냥 내가 한 번 설명 더 한다는 느낌이고요. 우리 은서는 물어봐도 모르면 절 째려봐요. 화내고요. 성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쟤한테는 안 못 물어보겠고. 넌 좀 괜찮네. 좀 괜찮네. 자,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fx 뭘로 시작하는지 불러보세요. fx 뭘로 시작할까요? 느낌 와요? 네. 너밖에 없어요. 자,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fx 뭘로 시작하는지. 은서야! 불러봐. 야, 이거 내년에 네 후배가 보면 되게 좀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죠? 뭐 어떻게, 자르라고요? 야, 그럼 우리 수아는 어떻게 잘라? 이거 자르면 내 영상 난도질 돼.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내 이름을 안 부를 수도 없잖아. 아니, 그냥, 응? 아니, 뭔 소리야. 니네가 출연을 안 하는데 이름만 부르는데. 이름을 뭐라고 불러. 괜찮아. 야, 민서는 니네 학교만 해도 한 4-5명 있지 않냐? 그럼 좋은 거야. 어느 민서인지 누가 알아. 은선 너 하나밖에 없지 않아? 많아. 그래? 그쪽으로 해. 수아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수아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아이씨. 이거를 우리 수아는 후배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나만 알기 좀 그런데. 자, 봐봐. 1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분모가 최고차항이 2차죠? 그럼 분자도 2차여야 되잖아. 근데 여기 3차가 있네? 얘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없애야지. 그러니까 fx는 일단 2x 3승으로 일단 저거 없애주고 그 다음에 1 나왔다며. 그럼 2차항의 개수까지 알 수 있죠. 1이라고.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은 몰라.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났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에 2x 3승 x제곱 ax 플러스 b.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넣어서 0 나와야 되죠. 0 넣어서 0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b는 뭐야? 0이죠. 얘는 없어지는 거지. 그 다음엔 이제 약분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x를 약분하면 되죠.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이제 누구만 남아? a만 남겠죠. 그래서 a가 뭐다? 마이너스 3. b는 0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서 잠깐. 자, 요거 하나만 눈여겨볼게요. 요거 하나만. 이것도 한 줄짜리에 써놓으면 되겠네요. 한 줄짜리에. 그렇게 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수열의 극한은 이렇게 앞대가리를 구할 수 있잖아. 뭔가 심플하게 한 번에 알 수 있잖아요. 함수의 극한은 심플하게 알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잖아. 내가 일일이 다 구해야 되잖아. 이거 하려면. 수열의 극한은 바로 대가리만 캐치하면 되는데 함수의 극한은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함수의 극한도 심플하게 알려주는 하나가 있어. 그게 이거예요. 0으로 갈 때 xn승의 fx.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생긴 게 꽤 잘 나오거든. 그리고 해석도 필요하고. 이렇게 생긴 거의 해석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겠죠? 알아두시면 좋아요. 봐봐. 이거는 내가 뭘 느낄 수 있어? 느껴봐. 일단 fx의 최고차항 뭐 그딴 거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몇 차인지. 하지만 뭔 알아? 뭐 알아? 저차항은 알아.
그러니까 가장 낮은 차수를 안다고.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로 만약에 이렇게 놔봅시다. 이렇게 놓으면 fx가 뭔지는 모르지만 fx는 가다가 마지막이 3x 제곱으로 끝나야 돼. 가장 낮은 차수의 차수와 개수를 알려준다고. 왜? 봐봐. 이거 1차잖아. 1차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분자가 x로 묶여야 되잖아. 야, 근데 얘가 살아있으면 돼? 안 되지. 그러면 얘를 약분하고 나면 0 대입하면 앞에 애들은 다 나가리 될 거 아니야. 누구만 남아? 얘만 남아. 가장 낮은 차수 얘만 남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꽤 많아. 꽤 많아. 그러니까 요거 이해되겠어요, 요거? 그래서 같이 나오거든. 뭐 얘를 써놓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무한대로 갈 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x 3승 플러스 1분의 fx가 아닌가? 이거 직관적으로 설명을,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써놓을 거면 직관적으로 써놓을 거면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해서 이거의 해석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이거의 해석. 그러면 딱 직관적으로 보이죠? 수열의 극한은 대가리. 아, 얘는 2x 4승으로 시작하는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특정한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극한이네. 그러면 나는 얘가 x 제곱으로 끝난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왜? 뒤에 꼬랑지가 있으면 안 되지. 분모가 2차인데 그럼 최소한 얘가 x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차 상수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럼 x 제곱으로 묶이질 않는데.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네요. 뭐 둘 다 써놓든가 얘만 써놓든가 하여튼 써놓으세요. 알겠죠? 이해도 해놓으시고.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건 다 됐고 이제 니네가 문제 풀면서 하세요. 풀면서. 민서야, 앞에 문제랑 차이가 있어. 지금 봐봐. 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봐봐.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잖아. 그죠? 앞에 건 다 똑같아. 자, 얘는 뭐야, 얘는. 자, 일단 느낌부터 달라. 왜? 내 문제 안 읽잖아. 근데 읽어야 돼, 문제는. 봐봐. 위에 거 봐봐. 위에 거. 여기부터잖아. 느낌이 다르잖아. 뭐가 달랐어? 저거 보면 딱 우리 뭐라고 떠올려야 돼? 구체적이라고. 세 번째 단계라고. 99.9% 이 문제는 뭐가 궁금한 문제라고? fx가 궁금한 거라고. fx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f3 구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얘는 f3이 궁금한 게 아니야. 얘는 fx가 궁금한 거야. fx가 궁금하면 우리 이건 고1 때 했어. 좀 오래됐어. 고1 때도 fx가 궁금한 문제들이 있었거든. 그랬을 때 fx가 몇 차 함수인지 몰라. 그랬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였죠? 고1 때. fx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fx가 몇 차 다항식인지 몰라.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몰라. 그랬을 때 내가 하는 행위가 뭐였어? 기억나? 니는 나한테 1학년 때 안 배웠어. 넌 배웠잖아. 기억나? 기억 안 나. 왜냐면 이게 1학기야. 너 기억나? 1학기야. 이게 2차 함수 최대 최소 할 때 2학년 1학기야. 우리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그죠? 너무 오래됐어. 이거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야. fx가 몇 차 함수인지 모를 때는 fx를 ax n승으로 놓고 항등식 개수 비교하는 거야. 앞뒤식 해가지고.
그래서 몇 차인지 개수가 뭔지부터 캐치한 다음에 나머지 미지수 처리해서 식에다 집어넣어서 뭐 수치 대입을 하든 개수 비교를 하든 이제 그거 가지고 나머지를 구했다고. 그러니까 fx가 궁금해? 그러면 fx가 일단 몇 차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그 역할을 지금 뭐 했다고 얘네가 수열의 극한에서 해줬다고. 그리고 나머지를 함수의 극한에서 푸는 이런 패턴이었다고.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아니잖아. 둘 다 함수의 극한이잖아. 그러니까 뭘 알려준 거야? 3차 함수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봐봐. 3차 함수 미지수가 몇 개야? 미지수가 4개잖아. 그죠? 3차 함수 미지수가 4개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나한테 알려준 식이 몇 개야? 4개지. 왜? 여기서 몇 개 알려준다 그랬어? 2개 알려준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그럼 총 4개잖아. 그러니까 미지수 개수가 4개야. 즉, 풀 수 있네야. 그죠? 풀 수 있어. 미지수 4개씩 4개인데. 단지, fx가 궁금한 문제 중에 ax 3승의 bx 제곱의 cx 플러스 d를 구하라는 거거든. 이러면 미지수 4개짜리 식 4개짜리 연립을 풀란 얘기야. 그쵸? 정말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기는 해. 예전 30번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엔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근데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야. 이게 뭔 노가다야.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합니까? 인수나, 이건 이제 뒤에 와서 정리해 드릴게요. 미분까지 가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인수 정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인수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이거 공통인수 찾아서 날리는 거 아니야. 인수 정리가 우선이라고. 인수 정리가. 자, 해볼게요. 이거 인수분해 해보세요. 인수분해하면 x-1에 x 플러스 2잖아. 이거지. 이거 인수분해 해보세요. x-2에 x 플러스 아니네.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죠? 봐봐. 1 넣었어. 0이잖아. 근데 1에 수렴했어. 그럼 fx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반드시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3차니까 나머지는 뭐가 더 있겠지? 몰라. 아직. 자, fx가 x-1은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근데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잖아. 근데 4에 수렴했다며. 그러니까 fx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가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는 모르는 거야 이제. 이건 진짜 몰라.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뭐라고 놓는 거야? 잘 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지 아닌지 몰라. 그럴 때는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인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놓고 정말 하나씩 구해서 연립하는 거는 끔찍하잖아. 그쵸?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완전 없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거의 없어요. 이럴 거면 최고차항은 알려줘야지. 미지수 3개씩 3개짜리는 하거든? 근데 4개짜리는 아니죠. 알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A, B는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미지수 2개 남았잖아. 식이 2개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개 중에 2개를 사용한 거야. 지금 뭘 사용한 거야? 여기까지 구했어. 이게 지금 뭘 사용한 거야? 이 식에서의 0분의 0꼴. 이 식에서의 0분의 0꼴을 사용한 거야. 그럼 이제 2개가 뭐가 남은 거야? 극한 값이 나오는 식이 아직 남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얘도 없어지네? 이렇게. 그래서 1 넣으면 A 플러스 B. 얘가 1이다. 식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얘. 이게 맞아? 나 인수분해 제대로 한 거 맞지? 맞겠지? 이렇게 되죠. 이거 맞아? 여기 원래 뭐라고 써 있었어? 아, 2개 식이 똑같아. 원래는 달라요. 원래는 다른데, 이건 똑같은 문제구나.
그럼 당연히 없어지는 게 맞지.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4다 해서 두 개 연립하시면 a, b 값이 나오고 fx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예요. 됐죠? 아쉽네. 이건 그냥 말로만 하고 니네가 풀어오세요. 뭐야? 이건 뭐야? 태가 마지막으로 네가 하고 갑시다. 뭐야? 윌퍼 뭐야? 이러면 안 된다고. 재료가 없으면 안 돼. 민서야 뭐야? 딱 문제 딱 보면 뭐가 떠올라? 뭐가 떠올라? 이 문제 딱 봤어. 이거 딱 봤어. 뭐가 떠올라? 아이씨. 합성함수의 극한은 치환이다. 알겠죠? 풀어오세요. 44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얘까지.